자동차 키 누르실 때 무슨 생각하세요? 그냥 시동 건다고요? 사실은요, 거대한 컴퓨터를 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컴퓨터가 해킹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오늘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 페스카로의 IPO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요즘 자동차는 그냥 이동수단이 아니잖아요. 스마트폰처럼 인터넷에 항상 연결되어 있고, 막 스스로 운전도 하고, 우리가 어디 갔는지 데이터도 다 저장하고, 말 그대로 바퀴 달린 컴퓨터가 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똑똑해진 이 자동차를 과연 누가 어떻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이런 변화의 한가운데에 바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우리가 줄여서 SDV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정말 스마트폰 앱 업데이트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걸로 자동차 성능을 확 올리고 없던 기능도 막 추가하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새 차 안 사도 그냥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한번 받으면 갑자기 자율주행 기능이 더 좋아지고 연비도 개선되고, 와, 이건 진짜 자동차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그냥 요즘 기술 트렌드가 이렇구나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법이 됐어요, 법. 유럽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자동차 사이버 보안을 아예 의무로 못 박는 아주 강력한 규제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젠 보안 인증이 없으면 자동차를 단 한 대도 못 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이버 보안이 자동차 회사의 생존을 결정하는 그런 필수 조건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거대하고 심지어 강제적으로 시장이 딱 열리니까 당연히 가장 주목받는 플레이어가 나타났겠죠? 네, 바로 자동차 보안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기업, 페스카로입니다. 과연 이 회사가 어떤 특별한 열쇠를 쥐고 있길래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걸까요? 바로 그 페스카로가요, 곧 코스닥에 상장을 합니다. 근데 시장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에요.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했는데 경쟁률이 무려 1173대 1이 나왔습니다. 1173대 1이요. 이건 뭐 돈을 싸들고 수를 써도 페스카로 주식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딱 이 상황인 거죠. 페스카로가 설립된 이후에 IPO까지 걸어온 길을 보면 정말 거침이 없었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특히 2023년에 이룬 인증 그랜드슬램 달성, 이게 진짜 대단한 건데요. 페스카로의 기술력이 그냥 좋은 수준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그냥 도장 쾅 찍어서 증명한 사건이었어요. 비유하자면 자동차 보안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4개를 혼자 다 쓸어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페스카로에 열광하는 걸까요? 페스카로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아주 강력한 엔진 3가지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엔진은요, 바로 UN 155라는 아주 강력한 규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유럽, 일본,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54개국이 이걸 따라야 하거든요. 아주 쉽게 말해서 자동차 팔고 싶으면 무조건 페스카로와 같은 전문 기업에 보안 솔루션을 넣어야 된다 이겁니다. 와, 이건 뭐 페스카로 입장에서는 정부가 그냥 레드카펫을 쫙 깔아준 거나 다름없죠. 두 번째 엔진은 진짜 누구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기술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계 4대 보안 인증을 다 딴 그랜드슬램은 기본이고요. 더 무서운 건 한 번 페스카로 솔루션을 쓰기 시작하면 다른 회사 제품으로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락인 효과라고 하죠. 딱 애플 생태계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아이폰 쓰기 시작하면 계속 쓰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매력적인 기술의 성을 단단하게 쌓아 올린 겁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엔진, 바로 재무 건전성을 딱 보잖아요. 그럼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왜냐? 2024년 재무제표를 보니까 무려 79억 원의 순손실이 떡하니 찍혀 있거든요. 아무리 성장하는 기술 기업이라고 해도 이 정도 적자는 솔직히 좀 걱정스럽죠? 페스카로, 지금 곳간이 비어가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히 모르면 페스카로 투자는 정말 모래 위에 성 쌓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회사 진짜로 돈을 까먹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비밀이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상환 전환 우선주, 줄여서 RCPS라는 조금은 낯선 회계 항목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투자를 받을 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회사 가치가 오르면 이 투자금을 주식으로 바꿔드릴게요 하고요. 그런데 회계적으로는 이 약속이 부채, 그러니까 빚으로 잡힙니다. 재밌는 건 그래서 회사 가치가 쑥쑥 올라갈수록 장부상의 빚도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결국 실제로는 돈을 잘 벌고 있는데도 서류상으로는 손실이 나는 그런 착시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손실은 사실 나쁜 손실이 아니라 오히려 페스카로의 가치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회계적인 착시 현상을 싹 걷어내고 페스카로의 진짜 실력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바로 이 숫자 13억 원. 이게 바로 페스카로가 본업으로 벌어들인 진짜 영업이익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적자랑은 완전 딴판이죠? 속은 흑자를 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페스카로의 재무 상태가 얼마나 튼튼한지는 이 숫자 하나로 그냥 떼임 끝입니다. 2000%. 이게 유동 비율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회사가 당장 갚아야 할 돈보다 가지고 있는 현금이 20배나 많다는 뜻이에요. 보통 200%만 넘어도 와, 이 회사 안전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2000%라니 이건 뭐 거의 철옹성 수준의 재무 안정성인 거죠. 상장을 앞둔 기술 기업한테서는 진짜 정말 보기 힘든 놀라운 숫자입니다. 자, 지금까지 페스카로의 굉장히 좋은 점들, 화려한 모습들을 위주로 봤는데요. 하지만 아시죠? 모든 투자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페스카로가 앞으로 넘어야 할 산,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을 한번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페스카로의 약점, 그러니까 아킬레스건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정 대형 고객사 하나에 매출이 너무 쏠려 있다는 점이에요. 만약에 이 고객사랑 거래가 끊기면 타격이 엄청나겠죠? 두 번째는 그동안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최근에 와서 살짝 주춤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좀 먼 미래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자동차 회사들이 에이, 우리가 직접 만들자 하고 나설 수 있다는 그런 잠재적인 위협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자들이 가장 신경 쓰는 암초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오버행 이슈인데요. 상장하자마자 시장에 팔릴 수 있는 주식 물량이 전체의 32%나 돼요. 이게 왜 문제냐면 마치 댐수문을 한꺼번에 확 여는 거랑 같거든요. 갑자기 매물이 폭탄처럼 쏟아지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확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봤듯이 페스카로는 강력한 성장 엔진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요소도 분명히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힘이 팽팽하게 맞서는 주식시장에서 페스카로는 과연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한쪽에서는 정부가 보장해주는 시장, 독보적인 기술력이라는 아주 힘센 황소가 줄을 당기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고객 의존도나 오버행 같은 곰이 버티고 있는 거죠. 과연 어느 쪽 힘이 더 셀 것인가? 바로 이 지점이 투자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페스카로도 이런 위험들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진 않겠죠. 이미 시선은 자동차 너머의 더 넓은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 트랙터나 스마트 건설 장비 같은 것들이요. 바퀴 달린 모든 것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미래를 미리 보고 자신들의 보안 기술을 다른 분야로 확장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열심히 찾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특정 고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과 기술 강국인 일본 시장을 아주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벌써 계약을 3건이나 따내면서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2028년까지는 해외 매출 비중을 전체의 50%까지 만들겠다, 이런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고 있습니다.